랭귀지 스쿨에서 배우는 중국어. 어저께 몇 시에 자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양치를 했어,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엄마가 아침 차려줄 때 좋았죠. 효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이어지는 일련의 문장들 있잖아요. 한 다음에 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랭귀지 스쿨에서 배우는 중국어 자기 일정 말하기 제 3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나요? 어저께 몇 시에 자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양치를 했어 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양치를 끝냈으니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출근을 하거나 혹은 모든 분들이 아침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아침 차려줄 때 좋았죠. 효도해야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쪼바. 먼저 오늘 사용하게 될 단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좀 많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설명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모든 글자가 모든 그 원래 있는 상형 문자에 대해서 상응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도 있고 또 어떤 글자는 번체에서 간체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자오판입니다. 자오판. 병음은 ZAO, 그 다음에 판은 FAN이 되겠네요. 성조는 이렇게 되고요. 아침 조자인데요. 앞에 있는 게 이 글자 위에 보시면은 해일자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열십자가 있는데 이건 해가 이제 위로 떠서 밑으로 반짝반짝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겠죠? 아침조. 혹은 이르다, 헌자, 시간이 좀 일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판, 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옆에 보시면 숟가락 보이시죠? 숟가락. 숟가락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밥그릇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뚜껑 덮어놓은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밥입니다. 그러면 자오판은 뭘까요? 아침밥이겠죠? 네, 이어서 쪼입니다. ZUO. 이 글자는 앉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자 중간에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만 5세 이상이면 안 되는 흑토자 보이시죠? 그 위로 사람 두 명이 있네요. 사람 두 명이 흙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답니다. 근데 예전에 마차나 이런 걸 타려면 앉아서 가잖아요. 그리고 왜 사람이 두 명이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마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다 혹은 앉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쪼. 근데 이어서 디티에 지하철인데 병음은 이렇게 됩니다. DIE 그 다음에 TIE 디티에 성조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글자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은 흑토자에 뱀야자 해서 땅지자. 땅지자는 다 아시죠?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이 이 쇠라는 뜻인데요. 이 글자의 왼쪽에 있는 게 금속이라는 거예요. 철광석,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원하는 글자를 보시면요, 원래 글자를 보시면 위에 사람인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도구로 땅을 막 파고 있는 그림이에요. 왜 팔까요? 금속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사실은 원래 글자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글자 자체는 잃어버릴 실입니다. 떨어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광석을 캔다고 해서 철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철광석을 부셔서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철이 됩니다. 그래서 띠티에는 지하철이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공처 혹은 중국에서는 공공치처, 공자오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 병음은 GONG 그 다음에 CHE 성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공자 보시면요, 위에 8팔자가 있습니다. 8팔. 8팔의 뜻 자체의 의미는요,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밑에 있는 것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팔을 오른쪽 왼쪽으로 벌려서 공평하게 나누는, 공공의, 같이 향유하는 공공시설,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은 원래 차차자예요. 차차자는 이제 장기판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의 차. 간단하게 뭘까요? 버스가 되겠습니다. 버스. 네, 글자가 많죠? 이번에 나온 글자는 좀 쉬워요. 자, shang, 그 다음에 ban, 샹반이 되겠습니다. 성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앞에 있는 글자는 윗상자 너무 쉽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빤인데, 이 글자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글자가 있어요. 임금 왕의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칼입니다. 그러니까 두 임금이 칼로 따당 싸우는 거죠. 왜요? 영역이 다르니까 영역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갈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나는 1반이야, 너는 2반이야, 나는 3반이야 이러잖아요. 그 반입니다. 그러면 샹반은 여기서 샹자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장소로 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으로.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반으로 가는 거죠. 왜? 일을 하려고. 그래서 합쳐서 출근하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꽁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G-O-N-G-S-I. 성조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자, 공짜는 이미 설명 들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공공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같이 쓰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쪽에가 스가 뭐냐면 맡을사예요. 맡을사. 그래서 이 글자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팔을 벌려서 입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업무를 하려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맡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 하면은 법을 맡은, 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는 거죠. 꽁스는 뭘까요? 서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맡은 바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유한공사, 뭐 수출공사 그렇잖아요. 바로 그 꽁스, 회사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게 또 우자인데 병음은요 Y, O, U, 요, 성조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자를 보시면은 손가락을 교차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교차해서 재는 거죠. 재고 또 재고, 재고 또 재고 이러면서 그 길이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옵니다. 여러분 한 번 많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나요? 시리얼, 한상 차림, 김밥, 샌드위치. 사실 아침에 뭘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아침을 차리느냐죠. 물론 제가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양귀비님이 행복하게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하냐고요? 자, 이렇든 저렇든 아침 먹다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먹는 동작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吃早饭이 되겠네요. 뭐 누구든 행복하면 됐죠. 네, 이제 밥 먹었으니 출근해야겠죠. 출근 너무 싫어. 네, 출근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출근을 안 합니다. 자, 출근을 하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도 있고요. 뭐 버스를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는 자전거를 타고 천변을 가로질러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하철을 타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타는 동작이 먼저죠. 당연히 타는 동작이 먼저입니다. 坐地铁 버스 타다는요? 坐公车.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 이걸 파노라마 돌리듯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坐地铁去上班坐地铁去上班 순서대로잖아요. 너무 쉽죠? 자, 이제 어려움을 뚫고 사실 출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월급의 반은 출근 비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출근 극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출근했어요. 출근하면 뭐 하냐? 모닝커피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해서 모닝커피를 마셨지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출근을 회사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我
그 다음에 뭡니까? 도착해야 되죠. 따 어디에? 공스 회사에 도착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마시죠. 카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我到公司又喝了一杯咖啡. 我到 도착합니다. 公司又 또 喝了 마셨어. 뭘요? 一杯 한 잔의 커피. 여기서 왜 요를 쓰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중간 점검 시간에 중국인들이 전체 일정을 어떻게 말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 중국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문장, 먼저 한국어가 나오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뒤집히면서 중국어로 바뀌니까 자신의 실력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막 나옵니다. 아침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했어. 시간 드립니다. 맞추셨나요? 화면 바뀝니다. 네, 답은 이렇죠. 吃了饭? 그러니까 먹는 동작이 완료가 된 거죠. 吃了饭. 바로 坐地铁 지하철 타고 上班了. 上班了. 출근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사에 왔어요. 회사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셨지. 시간 드립니다. 맞춰보세요. 맞추셨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답이 나오죠. 一到公司又喝了一杯咖啡. 又喝了一杯咖啡. 여기서 왜 요를 쓰는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단어가 많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어지는 일련의 문장들 있잖아요.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했어. 밥 먹은 다음에 뭐 이빨을 닦았어. 이런 얘기는 우리도 자주 쓰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갈 경우에 뭐뭐 한 다음에 뭐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국어에서는 쓰임새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밥 먹은 다음에 집에 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我吃晚饭就回家가 있고요. 我吃了饭就回家가 있습니다. 앞에는 吃 뒤에 완이 붙고 뒤에는 吃 뒤에 러가 붙네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코 같지 않아요. 앞에 있는 吃晚饭就回家는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누가 너 언제 가? 그랬을 때 我吃晚饭就回家. 밥 다 먹으면 가려고. 이미 시작을 어떤 동작을 했는데 이게 완료되면 간다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我吃了饭回家는요. 제가 식당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你什么时候回家? 언제 집에 가? 我吃了饭就回家. 밥을 다 먹으면 그게 완료가 되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밥 먹은 동작을 시작을 안 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중간 점검 시간에 중국인이 생각하는 이 문장풀이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집대성에서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설명을 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 사탄 중간 점검 기대해 주세요. 짠짠!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谢谢大家